실한 영혼의 음악이다. 보다 더욱 위대하고 다감한 영혼들의 음악이다. 안녕하세요.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의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시는 원래 하나의 노래였는데요. 그런 시의 리듬이나 운율이 가끔 노래처럼 들리지 않나요? 또한 시라는 것은 그 안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발견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오에서 여러분만의 인생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맑은 것 같아요. 새로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을 환영하듯이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늘 하루입니다. 이런 날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을 채우는 시 한 편 고르셨다면 더욱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시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해방 이후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한 시들을 주로 발표한 기형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인생부터 만나볼게요. 누디의 펄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인생입니다. 이 시는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저를 위로해준 시인데요. 여러분도 제가 시를 읽어드리면 아주 어렴풋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인생,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나가라.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들을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 이 인생이라는 시는 함축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화자는 초반부터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인 스스로 들려주는 말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릴케는 그 다음 구절에 인생을 축제에 비유합니다. 축제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설레고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충실하게 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꽃잎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릴케는 말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생기고 또 굳은 일도 많이 겪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 마음에 담거나 되새기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라는 뜻이 이 시에서는 꽃잎들을 모아서 간직해두는 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꽃잎을 모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꽃잎을 모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쁜 단풍나무 잎을 책 사이에 끼워 넣어 말린 적은 있지만 꽃잎을 하나하나 떼어서 어딘가에 모아놓진 않았는데요. 릴케의 시를 읽고 다시 곱씹어 보니 저도 꽃잎을 모으기보다는 줍는 그 순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모아놓은 꽃잎이 아닌 흩어지는 꽃잎과 같은데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내밀며 걸어가는 인생길을 꽃길로 파악한 릴케는 자신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축제가 되기를,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릴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 릴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육군 유년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에게는 끔찍한 경험이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느꼈던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참담한 기억이 이후 릴케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설 말테의 수기, 시집 삼가 노래에서 우리는 고독했던 릴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릴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독하다. 사람은 착하지 못하고 굳세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인다. 비참과 부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운명일지라도 우리는 고독을 이기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결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의는 사랑의 다짐이다. 고독한 삶을 맞이한 릴케였지만 그는 결국 사랑의 다짐을 결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시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권진아의 Fly Away. 권진아의 Fly Away 듣고 왔습니다.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릴케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시에서 설명하는 인생은 마치 축제와 같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아주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대로 살아가는 무념무상의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인생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하나하나 자잘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 잘 걸어가라는 말일 텐데요.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 앞으로 걸어가면서 두 손을 내밀어 더욱더 새로운 꽃잎을 잡으라는 것이 릴케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를 지닌 채 현재를 살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먼 훗날 대답을 지니고 사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릴케는 말합니다. 문제는 매우 주관적이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바뀔 텐데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꽃잎을 줍는 순간같이. 그러나 그 꽃잎을 모아두지 않고 바람에 다시 흩날려 보내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릴케는 김춘수와 윤동주 등 우리나라의 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대표시 별에는 밤에도 릴케의 이름이 등장하죠.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시인 릴케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시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독자가 그것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오늘의 시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 검정치마의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인생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인생과 비슷한 시를 만나보는 시간 들어보시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보았던 릴케의 시 인생과 같이 우리 삶을 주제로 다룬 시가 참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나태주 시인의 사는 일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지만 오늘 하루 잘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인생을 풀어냅니다. 릴케의 시와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두 시인 모두 그저 하루하루에 충실하고 또 그 하루를 만족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과제와 시험, 취업이라는 걱정에 갇혀 살아가지만 그 하루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만족하는 것. 그런데 사실 완전히 하루를 만족하기도 어렵죠. 정말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이 어땠는지 돌아볼 시간도 없잖아요. 보통 다이어리나 일기를 쓰면서 그날을 성찰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데 저도 가끔은 그 다이어리를 쓸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제가 인생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며 이 시가 어린 시절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날은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방에 들어와서 시집을 펼쳤는데 이 인생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함축적인 시였지만 그 안에서 많은 위로와 응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고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오늘 하루가 지치고 힘드셨다면 인생이라는 시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는 인생과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시는 기형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기형도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입속의 검은 잎, 엄마 걱정 등 구체적인 이미지의 추상적인 관념을 담아내기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내적 성찰을 기록으로 담아낸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대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질투는 나의 힘 어떠셨나요? 이 시는 1989년 발행된 기형도 시인의 유고 시집인 입속의 검은 잎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그의 감수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예민한 청년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시의 화자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성찰을 기록의 형태로 남겨둡니다. 마음의 공장을 세웠다.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라고 하면서 말이죠. 분명 이때의 기록에는 화자가 지나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화자는 자신이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다는 사실 자체를 또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부끄러운 순간이 있지 않나요? 민망했던 경험, 숨고 싶었던 경험들이 우리의 젊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마 화자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는 길이가 꽤 긴 시이지만 반복되는 어미가 있어 운율을 느낄 수 있는 시입니다.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질투뿐이었구나와 같이 구나라는 어미의 반복으로 자신의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노래 듣고 올게요. 솔의 슬로우. 솔의 슬로우 듣고 왔습니다. 자신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질투는 누구를 향한 질투일까요? 이 질투는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맨 결과일 테지만 내면적으로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시에서 기영도 시인은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 나는 일생의 몫의 경험을 다 했다라고 노래하며 이미 청춘은 이 세계의 공허와 부조리를 너무 일찍 알아차리고 말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끄러운 기록조차 어리석은 것이라고 미리 후회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후회를 무릅쓰고 누군가 자기 삶에 대해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면의 질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기영도 시인은 자신의 질투를 고백해야 한다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결국 시간에 대한 질투가 우리를 살게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을 질투라는 구체적인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한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과 유사한 구조를 띱니다. 시 자화상에도 등장하는 부끄러움은 결국 부끄러움에 대한 부끄러움이며 미래라는 공간에서 현재의 부끄러운 기록을 미리 부끄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윤동주 시인이 참 많이 등장하네요. 릴케와 기영도 그리고 윤동주 시인 모두 참 많이 닮아 있나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올게요. 적재의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오늘은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을 만나보았습니다. 가끔 오래된 일기장을 들춰보다 부끄러웠던 어릴 때의 추억을 만나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남자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 서러웠던 마음을 일기장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일기장을 펼쳐보니 화자가 느꼈던 것처럼 부끄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마 다들 이런 추억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의 감정이 화자가 느낀 감정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들 사랑하잖아요. 때론 질투가 사랑의 독이 될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 사소한 감정이 질투로 변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고백하고 탄식하는 태도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투의 부끄러움을 이겨내야만 미래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작은 질투가 있다면 많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새 오늘 방송도 끝을 향해 달려가네요.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오늘은 인생 그리고 질투는 나의 힘이란 시를 만나보았는데요. 오늘 시는 많은 시들 중에서도 특히나 서정적이었던 시 같아요.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숨쉬는 여유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잠깐 앉아서 시를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럴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기분이 좋으면 빈 공간이나 노트에 시를 그대로 적어보는 필사도 해보고요.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황서연, 기술의 도은서,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